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알림이 권민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서정엽님 모셔봤는데요. 본격적인 질문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졸업생 서정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2024 팀 네이버 신입공채에 합격해가지고 7월부터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브라는 팀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브 팀에서 대용량 광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그런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프링 부트, 카프카 스트림즈, 스파크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 또는 배치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필요한 팀의 데이터를 적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건데요. 네이버 입사 후에 가장 크게 느꼈던 회사만의 장점이라던가 인상 깊었던 점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니는 거라고 비교할 데가 없긴 한데요. 개발자에게 많은 자유랑 책임을 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택이든 회사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되게 개발자스러운 문화가 좋은 것 같았어요. 신입 개발자도 건의를 해가지고 개발하고 싶은 걸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개발하게 해주는 문화나 그걸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 같은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간 백엔드 개발 쪽으로 질문 주제를 바꿔볼 건데요. 백엔드 개발자시잖아요. 네. 백엔드 개발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꼭 공부해야 하는 약간 기술이나 스택,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필수 기술 스택이라고 하면 뭐 언어 하나, 웹 프레임워크 하나, DB 하나씩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량 같은 경우는 뭐 문제 해결 능력, 학습 의지, 주도성, 소통 능력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입사 전에는 파이썬, 장고, 마이스퀘, 리액트 정도 기술 스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쓰는 기술 스택이랑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꼭 이런 기술 스택을 써야 된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택이면 뭐든지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기본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DB에다 저장해 두고 웹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 하나, DB 하나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굳이 추천을 하자면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스프링, 자바, 마이스퀘어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역량 같은 경우는 약간 플로우가 있는데요. 혼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산업협력을 하든 부트캠프를 하든 거기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점차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선점을 찾고 제안해서 고도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소통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면서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대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젝트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뭐든지 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와닿진 않죠. 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주는 기회를 활용을 했었어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나 개발 동아리 같은 거 찾으면 기회는 많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 부트캠프도 괜찮아요. 뭐든지 시작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괜찮은 것 같고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SOSD라는 교내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어요. 21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꽤 오래 개발을 했었는데요. 오랜 기간 투자를 했지만 이게 몇 번이고 갈아엎다 보니까 이게 졸업할 때는 누더기 같은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뭐 API 키 제안으로 이제 실시간 수집이 어려워서 배치 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던 경험, 스케줄러가 뭐 DB 연결을 끊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던 경험, 유저가 GitHub 아이디를 계속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제 GitHub OAuth 로그인을 도입했던 경험, 장고 프론트엔드 단을 이제 리액터로 교체했던 경험, 이런 평범한 기능 구현 말고도 특별하고 재미난 경험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그 프로젝트 속에서 찾아가시면서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백엔드 개발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커리어를 준비할 때 학업 외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기록을 많이 보고 자기의 히스토리를 기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뭐 합격 수기 같은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얻었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트 준비할 때도 뭐 문제를 풀고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도 보고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 설명 같은 것도 보고 프로젝트 할 때도 다른 사람들 기술 블로그 같은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설명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그런 식으로 한번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됐더라. 이 해결 방법에는 이런 점이 문제였고 이걸 이렇게 바꿨더니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남에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서 꼭 블로그처럼 공개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관련해가지고 대학원을 아무래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학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대학원 생각 한 1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산업협력 프로젝트 때 했던 자연어 처리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서 약간 10%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뭘 연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생각은 이제 접어버렸고요.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논문 리서치 능력이 향상된다라든지 석사학위라고 하면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렇죠. 개발직보다는 연구직 쪽으로도 진로를 생각할 수 있다. 뭐 AI 쪽은 대학원이 필수라는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거는 뭐 시간적인 문제죠. 시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에서 뭐 2년도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 다니면 이제 비싸죠. 장학금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는 전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경험에 관련된 주제로 넘어갈 볼 건데요. 네이버 입사 전에 약간 어떤 경로와 경험이 약간 현재 직무에 큰 도움이 됐는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입사 전 경험하고 현재 직무가 워낙 달라서 처음부터 배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OSD가 우선 개발자 역량을 가장 많이 키워준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경험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은석 교수님의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수업에서 아키텍처 설계, DB, 백엔드, 프론트엔드 전부 관여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경험이 지금 현재 직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가 오픈 AI API를 사용해서 온라인 저지를 개발하는 게 주제였는데요.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API 설계, DB 설계도 하고 장고 리액트 개발도 하고 오라클 클라우드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DB랑 앱 띄워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던 게 단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또 거기서도 재밌는 아이디어도 오고 가서 챗GPT API로 유튜브 영상 추천받아서 그 API 섞어가지고 댓글 긁어와서 그거에 대한 한 줄평을 만드는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이런 개발 프로세스 체계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해본 게 아무래도 현업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점을 더 준비해보고 싶으신가요?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해서 스펙적인 부분을 더 준비하고 싶은 건 없었습니다. 스펙보다는 조금 마음 건강을 좀 챙겼을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몰아붙이면서 작업을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올 때면 이제 자책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햇빛도 보고 산책도 나가고 리프레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도 많이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못했어도 결과가 안 좋아도 잠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점, 의미 있었던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꼭 씹어보고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백엔드 개발 맛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다시 해볼 건데요. 최근에 가장 부상하고 있는 백엔드 기술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AI만 좀 급격하게 발전하는 느낌이라서요. 네, 백엔드 쪽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나 뭐 기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전히 카프카나 엘라스틱 서치 같은 기술 스택이 대세고 이게 버전만 따라와도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아키텍처로 따져보자면 이제 형상의 이점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제로 IDC 이중화 이런 아키텍처적인 트렌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발전으로 이제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이게 도커 쿠버네티스 지식도 알면 좋고요. 백엔드 개발자가
그다음에 배포법이랑 배포 이후에 이제 리소스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는 게 추가로 생긴 역할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나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나누면서 그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저장해서 그걸 가져다 쓰도록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서비스끼리 연결하는 방식을 더 고민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량도 키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별로 리소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추가됐다는 게 백엔드 개발자로 추가가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취준을 시작할 때는 제가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인턴 경험도 없고 자바 스프링도 잘 모르고 기술 스택도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프로젝트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꾸준히 개발해왔던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저의 강점과 차별성을 찾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프로젝트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프로젝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커피칩 멘토링도 몇 번을 했었는데 개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능력 출중하신 후배님들 되게 많으신 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여정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차별성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그거를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소정현 님이었습니다.